제3장 불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명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다. 45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진 빈자리는 배신감보다도 더 컸다. 어느 날 대학 동창회 모임에서 옛 연인 진수를 만났다. 40년 만의 만남이었다.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재호 씨 일로 많이 힘들었지? 진수는 여전히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진수야, 나도 모르겠어. 45년이 뭐였는지. 명자는 진수에게 재호의 이중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진수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참 힘들었겠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야. 며칠 후 진수가 명자에게 연락했다. 커피 한 잔 어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명자는 망설였지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진수는 명자를 세심하게 배려해줬다. 재호 씨 일로 상처가 크겠지만 명자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이야. 아직 충분히 젊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진수의 따뜻한 말에 명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다. 재호는 명자를 가정을 지키는 아내로만 봤지만 진수는 명자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봐주었다. 한편 집에서는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상호의 아내 소영이 요즘 들어 행동이 수상했다. 늦은 귀가가 잦아지고 휴대폰을 보며 몰래 미소 짓는 일이 많았다. 소영아,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명자가 넌지시 물어봤다. 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요. 하지만 소영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며칠 후 명자는 우연히 소영이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소영과 매우 친밀해 보였다. 그날 밤 명자는 상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다. 장호야, 소영이가 요즘 좀 다른 것 같지 않니?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 상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명자는 말하기를 망설였다. 재호의 불륜으로 집안이 이미 충분히 어수선한데 며느리까지 그런 일에 연루되면 어떻게 될까? 진수와의 만남은 계속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지만 점점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명자 씨, 나와 함께 여행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기분 전환도 되고. 명자는 고민에 빠졌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재호도 20년 넘게 다른 여자와 함께했는데 자신만 평생 혼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던 중 소영의 정체가 드러났다. 소영이 만나고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10년 전 소영의 대학 선배였다. 소영과 그 남자는 결혼 전에 연인 사이였고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소영아, 이게 뭐니? 상우가 소영을 추궁했다.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우 오빠를 잊을 수 없었어요. 상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우리 결혼 10년이 뭐였어? 당신을 사랑했던 것도 진실이에요. 하지만 정우 오빠는 제 첫사랑이에요. 명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착잡했다. 재호의 불륜, 자신과 진수의 관계,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불륜까지.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진실된 감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날 밤 명자는 진수에게 전화했다. 진수야, 우리 내일 여행 떠날까? 명자도 이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재호가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듯이 명자도 남은 인생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제4장 변화. 명자와 진수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을 무렵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재호의 대학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변호사였다. 명자님, 재호 형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재호 형님이 10년 전부터 비밀리에 제게 유언장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영미 씨와 수진 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명자는 김 변호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런 유언장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요? 재호 형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나야 공개하라고 하셨거든요. 유언장의 내용은 가족 모두를 경악시켰다. 재호는 전체 재산의 30%를 영미와 수진에게 남겼다는 것이었다. 상우와 미영은 분노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유언장에는 명자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재호가 20년 전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형님이 당시 3억 원을 유용하셨고 그 돈으로 영미 씨를 만났다고 하시더군요. 명자는 현기증을 느꼈다. 남편이 범죄자였다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재산이
모두 더러운 돈이라는 말인가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고 김 변호사의 말에 상우가 의심을 품었다. 잠깐만요. 당신이 정말 아버지 후배가 맞나요? 증거가 있어요? 김 변호사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물론이죠. 제가 왜 거짓말을? 그날 밤 상우는 사설탐정에게 김 변호사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김 변호사는 영미의 오빠였다. 영미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사기꾼들. 미영이 분노했다. 우리를 완전히 속였네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영미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수진이의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한편 소영의 불륜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소영은 정우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상우 씨, 미안하지만 저는 정우 오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상우는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10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과는 다른 문제예요. 소영의 차갑고 솔직한 말에 상우는 말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정우가 직접 집에 찾아왔다. 상호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영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정우는 의외로 당당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상우가 정우에게 주먹을 날렸다.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도 당당해. 폭력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소영이의 마음은 이미 저에게 와 있어요. 명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다. 재호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가족의 평화, 믿음, 사랑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 그런 명자에게 진수가 말했다. 명자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명자는 진수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도 가족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김 변호사가 사실은 영미의 오빠가 아니라 영미의 새로운 남자친구였다는 것이었다. 영미도 재호가 죽은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명자는 복잡한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에 빠졌다. 가족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할 것인가,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다음 화에 계속 이어집니다.